아니, 들어봤잖아,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요새. 근데 나는 그거 되게 안 좋다고 보거든? 아무리, 자기 취향이 그렇다고 해도. 야, 그 자식은 무슨 죄야? 그 막 동성 커플 막 입양하잖아. 아빠가 둘이야. 엄마 없어. 그럼 걔 무슨 죄야? 근데 왜 되지? 아, 자, 그래서 어쨌든 영순의 가족은, 네, 일반적인 스탠다드한 가족이에요. 자, 이때 부모님 사이에 영수가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경우라고 그랬지. 그럼, 그대로 쓰세요. 이 사이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영수라는 자식 새끼가 있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부모 사이에 영수가 껴있으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 한 묶음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 사이에 누가 있다, 뭐 이런 것 또한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네. 한 묶음으로 생각을 하세요. 그럼 지금 이제 남은 것들을 생각해봐. 부모 있고요. 영수까지 있어요. 그럼 자식 몇 명 남아요? 네. 그래서 자식. 자, 이렇게 두 개가 남아요. 그럼 총 몇 묶음이에요? 하나, 둘. 자, 그럼 지금 세 묶음이니까 세 묶음 갖고 뭐? 줄. 한 팩. 돼요? 자, 여기 있다. 곱하기. 자, 얼마가 들어가야 될까요? 자, 영수는 부모 사이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럼 부 모두 되지만 누구도 돼요? 모 모두 되죠? 즉 부모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 몇 가지? 네, 2팩 또는 2 같은 얘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이웃한다 해도 묻고 뭐 사이에 누가 있다 해도 묻고 알겠습니까? 자, 7번 봅시다. 자, 남학생 4명. 항상 정리를 하세요. 여학생 몇 명? 3명. 자, 총 몇 명? 자, 7명이서 일렬로 줄을 설 때. 순열.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양끝엔 누가 있대요? 그럼 양끝엔 남자. 됐나요? 자, 그럼 총 7명이죠? 가운데 몇 자리 남아요? 7명이라며. 그 양쪽에 남학생 껐다고. 그럼 가운데 몇 자리 남아요? 5자리 남죠, 분명히. 자, 게다가, 그 다음 읽어봐. 여학생끼리는 뭐하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여학생 3명 맞지? 3명은 묶어요. 그럼 이제 몇 자리 남아요? 네. 즉, 이렇게 써야 돼. 이거 그림 안 그리면 힘들어. 제발 그려줘. 순열은 특히나, 순열이든 뭐든 경우의 수 문제는 정리를 안 하면 힘을 못 써요. 항상 경우 나누는 게 핵심이라서. 너네 케바케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쓰면서 다가가야 돼. 안 그러면 절대 못 돼. 그러니까 좀 잘 알아둬.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뭘 해봤어? 써봤어. 그럼 이제 이 안에서 생각을 하세요, 이제. 자, 뭐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자, 먼저 빨간 거부터 하자. 자, 남학생 둘이 줄 서고 있네. 남학생은 몇 명인데? 3명인데 몇 줄 서고 있어? 여기 써있잖아. MM. 2줄 섰잖아. 남학생. 빨간색. 제 말 틀려요? 그럼 3명이서 몇 줄 섰다고? 2줄. 미안. 남이야. 자, 그래서 자, 남학생 4명이니까 4명이서 몇 줄 섰다고? 2줄. 왜? 줄은 2개잖아. 내 말 맞아요? 자, 그럼 빨간 건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거 보자. 자, 이 초록색 거 봅시다. 자, 이 초록색은 몇 묶음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세 토막이죠? 그럼 이 세 토막끼리 뭐해? 자리 바꿔. 몇 팩?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자끼리 묶어놨는데 이 여자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여자끼리도 자리 바꿀 수 있어, 없어? 몇 팩? 네,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항상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게 딱딱 있어요. 뭐가 뭐고, 이게 저거고, 저게 이거고. 딱딱 있어요. 이걸 못 찾는다면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자, 8번 같은 거. 자, 이거는 뭐 집에서 숙제로 한번 해보세요. 자, 9번 봅시다. 자, 얘도 정리하자.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전체 몇 명. 자, 그래서 항상 정리를 생활을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줄을 세운다. 순열. 자, 이번엔 여학생끼리는 어때요? 자,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이웃한 것들은 한묶음으로 봤죠. 이웃하지 않는다면. 한묶음으로 보지 않으면 돼. 한다는 얘기는. 그럼 남자가 더 많아, 여자가 더 많아? 아니, 지금 여기 써있는 거. 남자가 더 많아, 여자가 더 많아? 자,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할 때는, 즉, 이웃하지 않도록 할 때는 많은 거부터 세우세요. 자, 남자 몇 명? 다섯, 네 명. 네. 자, 그래서 남자가 더 많으니까 남자부터 쭉 세워. 그럼, 잘 생각해봐.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면, 이 남자 사이에 누가 들어가 있으면 돼요? 자, 여기 양쪽에 또 여자 서도 돼야 안 돼? 상관없죠? 여자 앞에 있어도 되고, 어디? 뒤에 있어도 돼요. 그럼 총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동그라미 친 몇 개? 그럼 5자리 중에 여자 몇 명? 몇 줄 서? 됐나요? 곱하기 남자가 4명이서 이렇게 섰는데 그럼 남자끼리도 뭐 할 수 있어요? 옳지. 몇 팩? 네, 정답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주세요. 알겠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돼? 이웃하지 않도록 할 때는 많은 놈부터 세운 다음 사이사이에 누굴 넣는다? 이웃하지 않는 것들을 대열하면 된다. 알겠죠? 그럼 이제 또 이런 생각도 들지. 야, 똑같으면 어떡해? 얘들아, 인원수가 똑같으면 어떡해? 인원수가 똑같으면 어떡해? 누구? 아, 그렇지. 똑똑합니다. 아무거나 세우는 거.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야, 인원수가 똑같으면 여자 먼저 세우고, 또는 남자 먼저 세우고. 그럼 각각의 경우, 같은 경우가 되겠죠? 여자 먼저 세우던, 남자 먼저 세우던. 그냥 하나 세운 다음에 뭐해? 곱하기 2 하면 돼요. 자, 밑에 정리해보자. 자, 이웃하지 않도록이라면 어떻게 세운다고? 아, 뭐해? 네, 많은 거, 더 줄을 세운 후. 그럼 많은 거는 이렇게 파란색으로 얘기할게요. 자, 이웃하지 않는 빨간 거 어디에 넣는다? 사이사이에 배열한. 그냥 자, 먼저 많은 것부터 줄을 세운 다음에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빨간 걸 배열하면 돼요. 자, 10번 보세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이 교대로 서는 경우. 자, 얘는 또 조금 다른데. 얘들아, 잘 보세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총 몇 명? 자, 그럼 교대로 쓴다는 얘기는 이웃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야, 남자, 여자 교대로 쓴다면 맨 앞에 누가 올 수 있어? 또는 돼요? 그럼 이렇게 시작하면 끝이에요. 자, 그럼 맨 앞에 남자 왔어요. 그럼 몇 자리 남아요, 이제? 근데 남자 왔으니까 그 다음은 당연히 그 다음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그럼 남자 몇 명이에요? 3명. 여자 몇 명? 아이고, 하나 더 그렸네. 아, 존나 미안. 자, 하나 더 그렸네. 5명인데. 됐냐?
자, 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그럼 이걸 보세요. 그럼 남자 몇 명이에요, 진짜 쓴 게? 여자는요? 자, 그럼 밑에 거 봅시다. 그럼 여자 썼으면 그 다음은 남자, 그 다음은 여자, 그 다음은 남자, 그 다음은 여자. 돼요? 그 다음은 남자. 돼요? 아니,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럼 이건 말이 되냐? 왜 안 돼? 여자는 3명이 안 돼요. 그렇다면 남녀 세워야 돼? 여남 세워야 돼?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하라는 대로. 되는 게 있어요. 쓰다 보면. 자, 교대를 세울 때는 남녀인데 인원수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알았냐? 자, 그럼 누구는 안 된다고요? 네, 연남은 안 돼요. 써보면 알겠죠. 자, 하지만 인원수가 같다면 연남도 돼요, 안 돼요? 그건 뭐 알겠네. 자, 그럼 이제 빨간 거부터 얘기하자. 야, 몇 팩? 몇 팩? 뭐 2팩 또는 뭐 2, 뭐 상관없어요. 자, 아무렇게나 계산해도 됩니다. 됐나요? 자, 11번은 방금 얘기한 거 똑같죠? 인원수 어때요? 같으니까 가능하죠? 이건 니네가 해봐. 자, 12번 봅시다. 자, 이런 문자 배열 같은 경우는 이 문자들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여기 중복되는 문자 있어요? 없어요? 자, 중복되는 문자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일렬로 나열하는 건 순열이 맞지만 중복되는 거 없으니까 정말 순열 맞아요.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뒤에 배우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에요. 그래서 줄 세우긴 줄 세우는데 중복되는 문자가 있냐 없냐 그 차이야. 근데 얘는 중복되는 문자가 없으니까 순열, P는 맞는데 그럼 어떻게 배열하면 되는지 생각을 해보자. 자, 읽어보자. N과 이 양 끝에 오는 경우의 수라고 그랬죠? 그럼 양 끝에 누구 세우면 돼요? 네, 쓰세요. 몇 자리 남아요? 4자리. 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자, 나머지 문자 빨간 거부터 하자. 자, 이거 몇 팩? 자, 그리고 파란 거는 몇 팩? 네, N과 2니까 2와 N 사이도 상관없죠. 2팩, 뭐 또는 2, 뭐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뭐 쓰라고요. 자, 그래서 중복되는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잘 살펴줘야 돼. 자, 그래서 풀이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문자를 배열할 때는 누구를 꼭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야, 이거 문제 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계속 풀잖아요. 중복되는 문자 있으면, 자, 중복되는 문자가 있으면 뒤에 배우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없으면 그냥 순열 됐나요? 자, 그래서 중복되는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 문자는 항상 이런 것들 생각을 해줘야 돼. 이 글씨 맞나? 또 오랜만에. 네. 자, 13번 보세요. 자, 얘도 중복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중복되는 문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자, 그럼 똑같이 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자음 모음 이거 한번 해보자. 야, 14번. 얘들아. 예, 자음 모음 뭔지 알죠? 자, 읽어보자. 자, 얘도 중복되는 문자는 없지만 일렬로 나열하니까 순열은 맞아요. 자, 그런데 한쪽 끝에,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모음 얘기면 모음과 자음을 잘 알아야죠. 그럼 적어 봅시다. 얘들아, 모음은 뭘까요? 이 중. 자, 혼자 소리가 나면 모음이에요. I. 네. 더 있나요? 자, 다음은 S, L.
N, T. 자, 그래서 모음이 몇 가지? 두 가지. 자음이 몇 가지? 네 가지. 자, 그럼 이제 읽어봅시다. 적어도 한쪽 끝엔 뭐가 오고 싶대? 모음. 자, 그런데 이제 적어도라는 표현이 보이면 얘는 여사건을 생각하라는 건데, 적어도 한쪽 끝 모음이란 뜻은, 자, 모음의 반대가 누구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적어도란 표현이 보이면, 적어도라는 표현이 보이면, 전체 빼기, 전체 빼기, 모음의 반대. 얘들아, 모음의 반대가 뭐예요? 네, 그럼 한쪽 끝 모음이니까, 반대는. 아니, 뭐 간단하게 생각해봐. 한쪽 끝 모음의 반대말이 뭐야? 한쪽 끝 자음이야? 네, 맞습니다. 양쪽 끝 자음. 자, 그래서 전체에서 누굴 뺀다? 양쪽 끝 자음을 뺀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되게 편해요. 그럼 전체는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 몇 팩? 네, 잘했습니다. 그럼 양쪽 끝 뭐야? 자, 양쪽 끝 자음은 정말 양쪽 끝에 누굴 세우면 돼요? 자, 자음 몇 가지인데? 그럼 4개에서 몇 줄 세워? 그럼 몇 개 남아요? 자리가? 네, 4개 남죠? 자, 그럼 이제 뭐 했어? 양쪽 끝에 자음 났죠? 그리고 나머지 요거 옆에 네, 잘했습니다. 됐나요? 그럼 이게 뭐예요? 양쪽 끝 자음이죠? 그렇죠? 어디서 빼라고요? 전체가 뭔데요? 네,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그래? 나도 추워. 오랜만에 좀 풀까? 근데 내가 이걸 잘 안 펴는 이유가 풀어오면 듣더라고. 내가 피곤한 거 같잖아.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자, 15번도. 자, 어제 배운 거 첨부해서 한번 똑같이 해봐. 자, 넘어와서 이 사전식 배열. 자, 이 사전식 배열은 좀 생각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잘 들어봐. 자, 일단 사전식 배열. 요새는 하도 첨단 시대라. 야, 여기 다 있지? 문자 치면 나오잖아? 근데 나 때는 이제 이런 게 없었으니까. 물론 전자사전은 있었는데 비싸갖고 그때 얼마지? 한 50만원 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네, 돈이 없어서요. 네, 사전을 찾아서 봤는데 야, 니네가 지금 야! 말 들어. 사전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이 사전식 배열을 잘 모르더라고. 나와. 문제에서 자주 나와. 야, 사전식 배열은 무슨 뜻이냐면 A, B, C 순서야. 어려운 얘기는 아니야. 자, 그래서 사전식 배열로 할 때, 자, 얘는 몇 번째 문자로 나타내는가라고 했지. 알겠죠? 그럼 사전식 배열이니까 얘를 사전식 배열로 배열을 한번 해보자. 제일 먼저 누가 나와야 돼?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네, 이게 사전식 배열이에요. 아, 그러냐? 아, 그러네. 나 영어를 잘 몰라서요. 자, 그래서 사전식 배열로 일단 나타내봐. 그럼 이렇게 나타낸 거 맞죠? 나타낸 거 맞죠? 그럼 제일 앞에 있는 문자를 보세요. 잘 들어. 자, 그럼 이 사전식 배열에서 제일 앞에 있는 문자 2는 어디에 있어? 그럼 앞에서도 셋, 뒤에서도 자, 그래서 사전식 배열의 핵심인데 얘는 가운데 문자에 대한 먼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도 세 번째, 뒤에서도 세 번째라면
앞에서부터 세나 뒤에서부터 세나 똑같아요. 자,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만약에 맨 앞자리가 P로 시작하는 걸 묻고자 한다면, P는 앞에서는 네 번째고, 뒤에서는. 그럼 거꾸로 가는 게 더 빠르다. 앞에서 가는 것보단 뒤에서 거꾸로 가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캐치를 해줘야 되는데, 자, 얘는 딱 가운데 있죠. 그래서 앞에서 가나 뒤에서 가나 똑같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자, 사전식 배열한다 그랬죠? 그럼 맨 처음에 누가부터 나와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 A가 맨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자. 알겠나? 그럼 A가 맨 앞에 있으면 문자가 몇 개 남아요? 4개 남죠? 그럼 A가 맨 앞에 있으니까 이 4개 갖고 줄 세우면 몇 회? 자, 그럼 A가 맨 앞에 있는 건 끝났지. 자, 두 번째 A 다음 뭐예요? 그럼 C가 맨 앞에 있다고 치면 나머지 문자 몇 개 남아? 그럼 여기서도 몇 회? 자, 세 번째. 자, 맨 앞에 누가 나와?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다음 것도 써줘야 돼요. 왜? 2까지 맞춰놨으니까. 그럼 이 다음에는 누가 나와야 돼? 그 다음. 사전식 배열이니까. 자, 맨 앞에 2를 썼어요. 그럼 그 다음 자리에는 사전식 배열 다시 쓰는 거죠? 2 빼고요. 네. 그래서 A부터 다시 나오겠죠. 자, 맨 앞에 2가 섰으니까 2는 끝난 거지. 그럼 두 번째 줄은 사전식 배열을 한다면 당연히 어디부터 나와요? 다시 A부터 나오겠죠. 자, 그럼 2, 그 다음 어디까지 맞춘 거야? A까지 맞췄어요. 그럼 사전식 배열이라면 여기까지 맞췄어. 자, 그 다음에 A 다음에 나와야 할 문자는 사전식 배열이니까 누구예요? C죠. 돼요? 자, 그럼 C까지 맞췄어. 그럼 이제 다음 거 보세요. C예요, P예요, 얘는? P죠? 그럼 C까지 섰고, 그럼 나머지 문자 몇 개 남아? 그럼 몇 팩? 됐나요? 그럼 어디까지 쓴 거예요, 지금? E, A, C까지 쓴 거죠? 됐어요? 아, 뭐가? 응? 왜? 사전식 배열. 다시 쓰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이게 몇 번째냐라고 묻기 때문에 얘를 지금 나열해서 쓰는 거야, 쭉. 몇 개가 될 것인가 해서. 자, 그래서 이 A까지 맞춘 거죠. 왜? 맨 앞에 2니까. 그 다음은 뭐예요? A. 그 다음 사전식 배열은 A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A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C 쓴 거예요. C가 왜 바뀌어요? 자, 맨 앞에 C가 나오면 뒤에 A부터 다시 나와도 되잖아. 그럼 뒤에 줄 쭉 세운다고 치면은 문자 몇 개야? 그 자리 봐봐. 그래서 4팩이지. 아니, 나머지 문자 갖고 줄 세우면 되는 거잖아. 자, 아래 거는 우리가 E, A, P, C, S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차례대로 가는 거야. 2까지 맞춰냈죠. 그 다음은 누구예요? 이 다음은? 그럼 사전식 배열이니까 이 다음 나오는 수는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 A부터 나와야 되지. 그럼 어디까지 맞춰낸 거야? A까지 맞춰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맞춰내는데, 그 다음 사전식 배열은 A 다음에 뭐예요? 그래서 C까지 쓴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C가 들어왔을 때는 몇 가지? 2팩이에요. 자, 그럼 네 번째 경우 보자. 자, 그럼 E, A까지 맞춰주고, E, A까지 맞춰주고, 자, 그 다음에 C 지금 했으니까 C 다음 건 뭐겠냐? C 다음 건 P겠죠? 자, 그래서 P까지 맞춰줬어요. 그럼 몇 자리 남아요, 이제? 그죠? 자, 그럼 E, A, P까지 썼어. 그 다음은 뭘 것 같냐? 자, E, A, P까지 다 썼잖아. 그 다음엔 뭘 써야 될까? 돼요? 개수 찾으려고. 끝까지 들어봐.
자, 그래서 C 채웠어요. 그럼 E, A, P, C까지 채웠죠? 그럼 나머지 한 문자 남은 거 누구예요? 그럼 진짜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돼요? 나왔죠? 자, 그래서 자, 이거 힘들지 지금 ABC 때문에. 뒤에 숫자로 바꿔서 다시 해줄게. 일단 들어봐. 자, 그럼 이렇게 숫자가 쭉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제 개수를 찾아보면 이게 4팩이니까 계산하면 얼마야? 4, 3, 2, 1. 24가지. 자, 여기도 4팩이니까 계산하면. 그럼 여기 2팩이니까 계산하면. 자, 그럼 이 앞에 24개 있고, 그리고 또 24개 있고, 그리고 또 몇 개 있다는 소리야? 2개 더 있다는 소리죠. 그럼 총 여기까지는 개수가 몇 개예요? 50, 48, 50. 그래. 50개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50개니까 그 다음 나올 문자. 얘는 몇 번째 문자야?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알았니? 자, 그런데 지금 사전식 배열 이게 헷갈리다 보면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다시 써보자. A,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맞죠? 자, 그래서 얘를 1이라고 얘기할게요. 얘를 2라고 얘기할게요. 얘를 3이라 얘기할게요. 얘를 4라 얘기할게요. 얘는 5라 얘기할게요. 자, 그럼 얘는 숫자로 바꿔봐. 3, 1, 4, 2, 3, 1, 4, 2, 5 언제 나오냐?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할 거야. 잘 봐. 첫 번째. 자, 맨 앞이 1이야. 그럼 똑같죠? 앞에. 두 번째. 자, 맨 앞이 2야. 자, 그럼 몇 팩? 똑같이 4팩. 자, 세 번째. 자, 맨 앞이 3이야. 자, 그럼 어디까지 맞췄어? 3까지 맞췄죠? 그럼 크기 순으로 배열한다 생각하면 돼. 이제 사전식 배열이 크기 순이 된 거야. 그럼 3 다음에 제일 작은 수. 1까지 맞췄죠? 그럼 어디까지 나온 거예요? 1까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작은 수 뭐예요? 그 다음에 여기 2죠?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2예요? 4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뒤에 몇 자리? 그래서 몇 팩?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3.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2 끝까지 다 했으니까 2 다음 나올 수 있는 건. 됐죠? 자, 그 다음에 몇 개? 3, 1, 4까지 맞췄지? 그 다음 작은 수. 그럼 나머지 수. 그럼 완벽해, 안 해? 그럼 여기 몇 개? 24개. 여기 24개. 여기 몇 개? 2개. 그럼 여기 몇 번째? 여기까지 50개니까 50개 그 다음 거. 자,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크기순 배열해도 돼요. 헷갈리면. 근데 사전식 배열 니네 사전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이걸로 한번 해본 거야. 왜냐면 그 문제는 나와요, 사전식. 그래서 이제부터 사전식 얘기가 나오면 크기 순으로 배열하는 걸로 바꿔서 생각해도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사전식 배열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하다고? 자, 얘를 1, 2, 3, 4 이렇게 이름을 준 후 사전식 배열 이꼴 크기순 배열. 자, 그래서 이것도 나올 수 있어요. 기억, 니은. 알지? 기억. 니은. 디귿. 그 다음. 야, 얘들아. 내가 예전부터 궁금한 게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지읒, 치읒, 히읗, 피읒, 히읗, 맞지? 맞지? 아니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응, 그거. 야, 그럼 쌍기역이랑 쌍디귿이랑 이거 어디에 들어가?
혹시 아는 사람? 내가 국어쌤, 나는 모르는데. 안 들어가는 건가? 확실해? 그래? 아니, 궁금했어요. 좀, 쌍디귿, 이런 거, 쌍시옷, 이런 거 어디 들어가나?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한번 또 연습 한번 해보자, 얘들아. import. 중요하다. 이 뜻인가? 아닌가? 야, 이거 몇 번으로 해석돼, I? 아, 그래도 돼요. 아, 그러니까 바로 안다면 바로 그 숫자 쓰라고. I가 첫 번째죠. 1. M은요? 확실해요? 네. 그 다음 P는요? 네 번째. R은요? 에? 뭐야? 네 번째. O, P, Q, R 아니야? ST. 그 다음에. 자, 그럼 번호 생겼죠, 얘들아? 1, 2, 4, 3, 5, 6이야. 자, 그래서 이걸 사전식 배열, 즉, 이꼴, 크기순. 몇 번째? 자,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문자가 몇 개니? 자, 몇 팩? 이게 전체야. 자, 그럼 6팩은 약 몇 정도 돼요? 계산해보세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자, 1부터 5까지 곱한 게 120이에요. 자, 그래서 전체는 720개인데, 야, 뒤로 가는 게 편하겠냐, 앞에서 내는 게 편하겠냐? 720에서 301 찾는 게 편하겠냐, 아니면 1부터 301 찾는 게 편하겠냐? 왜? 그게 개수가 더 작죠? 자, 그래서 얘는 1부터 찾으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어디부터 나와요? 1부터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리 몇 개? 자, 맨 앞에 1 섰잖아. 몇 자리 남아? 5팩. 자, 두 번째 2. 그 다음에 몇 개? 돼요? 자, 그럼 이거 계산하면 120. 여기까지 계산하면 120. 그럼 어디까지 왔어? 120, 120. 240까지 왔죠? 그럼 다음 3은 할 필요가 없다고. 왜? 넘어가. 360이 되잖아.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 돼. 세 번째부터는 이제 쪼이기. 자, 3 맞죠? 그죠? 자, 그럼 301번째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여기까지가 몇 번째? 자, 여기까지 240이야. 그럼 241번째 누구나 얘기할 수 있거든? 다음 거, 241번째. 그냥 얘기만 해봐. 3, 1, 2, 4. 이렇게 흑기순 배열하는 거지. 이게 몇 번째라고요, 얘들아? 이게 몇 번째라고요? 이해돼요? 자, 이렇게 확실히 배열은 할 수가 있거든. 그럼 301번째가 되려면 이 더한 값이 301에 가까운 수가 돼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3 세웠지. 그 다음에 세울 수 있는 문자는 얼마? 됐나요? 그럼 자리 몇 개 남아요? 자, 총 6개 문자니까 4자리가 남겠죠. 몇 팩? 자, 그럼 4팩 계산하면 얼마? 64. 그럼 여기까지 오면 260, 260, 4까지 왔어요. 아, 24니까 여기가 240번째, 그 다음에 264번째 돼요? 아직 어디까지 남았어요? 301번째는 좀 더 남았죠? 자, 그럼 그 다음 거 써보자. 네 번째 경우 3, 1이 끝났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3, 2. 자, 3, 1 끝났으니까 1 다음 2죠?
그럼 여기도 몇 회? 그럼 어디까지야, 이게? 24니까. 더해. 264에서 24 더하면. 288. 거의 다 왔다, 이거. 거의 다 왔다. 자, 그럼 다섯 번째. 3. 그 다음. 그렇죠. 3,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쭉 다 쓰면, 여기도 몇 팩 나와야 돼? 그래서 여기도 24개가 돼야 되니까, 24 더하면 300. 네,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302번째가, 312. 자, 312. 돼요? 자, 그럼 넘어가 버렸네. 누굴 넘어갔어? 301 넘어갔죠? 자, 그렇다면 당연히 어디 사이에 있다는 얘기야? 3, 4 어쩌고저쩌고랑 3, 5 어쩌고저쩌고 사이에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잡아서 쓰니까 넘어갔단 말이야. 그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왜? 넘어갔으니까. 자, 그럼 3, 4까지 썼죠? 그럼 그 다음 문자 나올 수 있는 건 얼마? 미안. 1이에요. 그럼 자리 몇 개 남아요? 몇 회? 돼요? 그럼 몇이에요? 6. 그럼 288에서 6 더하면 얼마? 200? 90? 됐죠? 자, 그럼 여섯 번째. 이게 좀 더러워. 자, 3, 4, 1. 자, 아까 위에 3, 4, 1까지 한 거죠? 그럼 여섯 번째는 3, 4, 2. 그럼 나머지도 또 3개니까 몇 팩? 3팩. 그럼 또 6개니까 294에서 6개 더 더하면 몇 번째 나와? 300번째. 됐어요? 자, 그럼 300번째 나오는 수가 이 6번째 경우인데 말이야. 그럼 그 300번째는 뭘 것 같아? 써봐. 아까 니네 써봤잖아. 300번째는 뭘 것 같아? 3, 4, 2, 그 다음에 6, 6, 그렇지, 5, 1. 큰 걸로 쓰면 되지. 자, 그래서 300번째 쓰기가 어때요, 지금? 생각하기가 힘들어요. 잘 들어. 얘들아, 300번째가 쓰기가 힘들어요. 그렇다면 301번째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잘 들어요. 자, 여기까지 딱 끝나면 300번째 해서 끝났죠. 그럼 이 다음 거는 3, 4, 2.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야, 여섯 번째가 3, 4, 2까지 왔잖아. 그럼 또 3, 4, 2 가면 여기 다 속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3, 4, 그 다음 뭐예요? 돼요? 자, 그래서 3, 4, 5까지 썼어. 그 다음에 자리 몇 개 남아요? 자, 그 다음엔 이제 남은 숫자들 쓰세요. 제일 작은 거.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3, 4, 5, 1, 2, 6이에요. 자, 그래서 정답이 3, 4, 5, 1, 2, 6이니까 자, 3은 뭘로 해석돼요? 문자표 보세요. 3은 O, 4는 P, 5는 R, 1은 I, 2는 M, 6은 P. 자, 그래서 이런 사전식 배열은 어때요? 노가다가 굉장히 심해. 자, 그러니까 노가다 할 때 좀 생각을 잘 해야 되는데 개수를 끊어서 생각하세요. 즉 쓰면서 안 하면 절대 못 풀어요. 자, 그럼 연습 한 번만 더 하자. 자, 네 자리 정수를 만든대요. 네 자리요. 네 자리. 4400보다 큰이라 그랬어. 4400보다 크니까 맨 앞자리는 얼마가 나야 될까? 4 될 수 있죠, 분명히.
4자리에요, 4자리. 그럼 몇 자리 남아요? 자, 맨 앞자리 4라고 가정했으니까 3자리 남겠죠. 그럼 4,400보다 커야 돼요. 아니, 1부터 5까지 카드가 있는데 4자리 점수를 만든대. 근데 4,400보다 큰 걸 만들고 싶대. 응? 그래서 맨 앞자리가 4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건 얼마일 수밖에 없어. 4,400보다 크려면. 4가 또 못 나오잖아. 왜?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3이 나오면 돼요? 됐나요? 그럼 4, 5는 고정이에요. 그럼 나머지 문자 몇 개 남아요? 아니죠. 4, 5 지금 썼다고. 몇 개 남아요? 그럼 3개 중에 몇 줄 세워? 자, 그래서 3P, 2, 3P, 2, 몇 개? 6개. 자, 두 번째. 자, 4 했고, 5도 했죠? 5 다음 뭐예요? 없어요. 5 다음은 없다고요. 왜? 5 썼으니까 6을 써야 되는데 여기 숫자 카드에 6이 있나요? 그럼 4는 다 한 거예요. 그럼 맨 앞자리가 이제 얼마가 될 수 있어요? 4 끝났으니까.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미 앞자리가 오면 4,400보다 무조건 크죠?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돼요. 자, 그럼 숫자 카드 5 하나 쓴 거예요. 그럼 남은 몇 자리? 카드 4개 중에 몇 줄? 그러니까 4P.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됐습니까? 자, 그럼 세 번째. 맨 앞자리가 6은 될 수가. 그럼 그만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두 가지 있으니까 몇 가지? 6가지랑 여기 24가지. 즉, 4,400보다 큰 정수는 몇 개예요? 자, 이렇게 사전집 배열은 조금 줄어. 그냥 노가다. 완전 짜증나. 자, 그러니까 쓰면서 해. 무조건. 자, 다음. 자, 여기 레벨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한번 해봐. 지금 하지 말고. 이거 좀 어려워요. 얘들아, 다음 챕터 봅시다. 자, 넘어갔죠. 자, 중복 같은 건 원순열.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인데, 자, 뭐 설명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잘 봅시다. 자, 중복순열 읽어봅시다. 서로 다른 행계 중에서 누가 허락돼 이젠? 누가 허락돼? 이게 핵심이죠. 아, 중복이 되는구나. 중복이 되는구나. 자, 앞에 나온 거 또 나올 수 있구나. 자, 그래서 중복순열은 순열, 즉 줄세우기인데 뭐가 되는 줄세우기? 중복되는 줄세우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호를 이제 파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파이라는 기호를 써요. 자, 그래서 이 파이라는 기호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밑에 있죠? 자, 파이라는 기호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n이 n번 곱한 거, n이 r번 곱한 거. 그래서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이 중복순열의 계산은 n을 r번 곱한 n의 r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자, 밑에를 한번 생각해보면 좀 편한데 자, n개가 있어요. 자, n개까지 하기는 좀 힘드니까 자, 밑에처럼 얘를 보세요. 얘. 자, 숫자 몇 개 있어요?
숫자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중복을 허락하여 자연수 만든대. 자, 그럼 수 만들기니까 순열은 맞지. 근데 중복을 허락하니까 무슨 순열? 자, 그래서 중복, 순열. 돼요? 자, 그럼 잘 생각을 해보자. 몇 자리 만들어야 돼? 되면 맞죠? 그럼 여기서도 이해가 가야 되는데, 문자가 2개밖에 없는데요. 3개를 만들래. 그럼 당연히 중복은 필수죠. 자, 다시. 카드가 2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3개로 만들래요? 그럼 당연히 하나는 또는 2개는 뭐가 돼야 돼? 중복이 돼야 되죠. 왜? 2개 갖고 3개 만들려고 그러면 되냐고. 하나는 또 나오겠지. 그래서 중복인 거야. 자, 그렇다면 맨 앞자리는 숫자 카드가 몇 개니까? 1, 2 몇 개니까? 얘는 2죠. 2개. 그럼 다음에는 앞에 나온 거 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또 몇 개? 그 다음도. 그럼 동시에 배열하는 거니까 얼마요? 그냥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표현한다는 게 바로 중복 순열입니다. 그래서 비호로는 어떻게 계산해? n파이 3 이렇게 계산합니다. 즉 이렇게 해석하면 돼. 2개 가지고 3개 만들라. 2개 가지고 3줄 만들어내라 라는 소리예요. 2개 가지고 3줄 만들어내라 라는 소리예요. 그럼 위에는 n개 가지고 몇 줄 만들어내라? r줄 만들어내라. 그럼 n개 가지고 r줄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1번 문제 봅시다. 자, 이 중복순열, 즉 중복순열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는데 방금 얘기한 대로 여기서 문자는 몇 가지? 자, OX 2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자, 나올 수 있는 가능한 답안의 개수야. 근데 몇 문제 푸는데? 비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자, 그럼 자리가 몇 개? 6문제니까. 자, 그럼 이 안에 맞든 틀리든 둘 중 하나잖아. 몇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야, OX 퀴즈 한다며. 그럼 이거 맞든 틀리든 둘 중 하나냐? 몇 가지냐고. 그럼 만약에 앞에서 맞았으면 뒤에선 틀려야 되냐? 그럼 뒤에도 몇 가지야? 뒤에도. 즉 OX 중복으로 배열하는 거죠. 그럼 2의 몇 제곱? 네, 그래서 파이라는 기호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자, 중복순열은 기호는 기호인데 잘 사용하지 않는 기호야. 그냥 써서 계산합니다. 알았나요? 그냥 써서 계산합니다. 그럼 그 밑에 중복순열인 이유를 찾아 써보자. 왜 중복이에요? 아, 왜 중복이에요? 아, 그건 나도 아는데. 왜 똑같은 게 또 나와요? 네. 즉, 6개를 채워야 되는데, 모양은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당연히 중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즉, 중복 순열인 이유는 잘 생각해놔. 자, 봐봐. 6개 채워야 되는데, 이 6개에 5x를 채울 거라고. 그럼 5x 중복이 안 된다면 2개 채우면 끝날 거 아니냐. 알았니? 자, 그래서 중복 순열인 이유는, 자, 모양은 2가지. 즉, 개수는 2가지인데, 자, 개수는 2가지인데, 줄은 몇 줄 세워야 되니까? 6줄 세워야 됩니다. 알았냐? 그래야 중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자, 2번 얘기 한번 해보자. 자, 문제 읽어보자. 자, 그럼 깃발이 몇 가지예요? 이게 중요해. 깃발 2가지.
자, 올리고 내려서 뭘 만드는데? 신호를 만들고 싶대. 자, 이 깃발들을 몇 번 이하? 네,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자,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는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단 이런 게 핵심인데, 자, 깃발은 뭐라고 써 있어요? 한 번 이상은 뭐 해야 된대? 들어 올려야 된대. 자, 그리고 2개의 깃발은 동시에 들어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한번 써보자. 자, 깃발이 몇 가지 있다고요, 지금? 자, 그래서 청색 깃발을 올렸다 치자. 그래서 청을 올렸어요.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올렸어요. 그럼 백색 깃발은 동시에 올릴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청색 깃발 한번 올리는 거 이렇게 쓰면 되지. 그리고 백색 깃발도 뭐 할 수 있어? 됐죠? 자,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된다. 자, 지금 뭐 한 거예요? 깃발들을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라고 얘기했죠? 그럼 지금 몇 번 들어 올린 거예요? 한 번씩 들어 올린 거죠? 5번 이하로만 들으면 된대. 한 번 했잖아. 그럼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들은 더 들어 올리면 돼, 안 돼? 아니, 잘 생각을 해봐. 자, 깃발을, 이거 뭐 게임 많이 하잖아. 자, 그래서 깃발을 5번 이하로 들어 올리지. 깃발을 한 번 들어 올렸다고 치자고. 그래서 그때 청색 깃발 한 번 들어 올렸다고 치자고. 그럼 나머지들은 더 이상 깃발을 들면 돼요, 안 돼요? 내가 너무 어렵냐? 자, 잘 생각을 해봐. 깃발을 들어. 근데 이 깃발들을 5번 이하로만 들어 올릴 수가 있대. 그래서 한 번 들어 올리는 걸 생각을 하자고. 그래서 청색을 한 번 들어 올렸다고? 어? 한 번 들어 올린 거지? 그럼 5번 이하 맞잖아. 그럼 나머지들은 더 이상 들어 올릴 수가 없겠죠. 자, 그럼 깃발을 2번 들어 올렸다고 치면 청색 한 번 올렸고 그 다음에 백색을 한 번 올렸겠죠. 동시는 안 되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럼 나머지는 깃발을 올리지 않았겠죠. 아니, 5번 이하로 들어 올렸다며. 그래서 한 번, 2번, 3번, 4번, 5번 이걸 하자고. 이걸 그냥 해보자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 아하.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둘 중 하나만 올리는 거잖아요. 한 번 이상은 들어야 되고 2개의 깃발은 동시에 들어 올리지 않는다며요. 아, 내 말 틀려요? 자, 그럼 깃발 한 번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신호 같은 경우는 어떤 깃발을 올리겠니? 청색이니? 백색이니? 그럼 나도 모른다고. 그래서 총 몇 가지야? 자, 그래서 한 번 들여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청색을 들든 또는 백색을 들든 몇 가지? 자, 그럼 2번을 들었다 치자. 동시는 안 돼요. 자, 그럼 2번을 들었다 치면 2번 들긴 들어야 되잖아. 그럼 누구 2번 들을 수도 있어? 청청. 그리고 몇 가지. 그게 어떻게 나오냐? 자, 알았어요. 내가 들어 쓸게요. 자, 그럼 3개를 들었다 쳐. 그럼 쓰세요. 아니, 이제 니네가 써보라고. 3개를 들었다 치세요. 그럼 뭐? 청청청. 백, 청백, 그래, 청백 하자. 그냥 쭉 쓰세요. 몇 개가 나와요? 야, 모르겠으면 쭉 써봐. 이게 다야. 안 쓰고도 어떻게 문제를 푸냐, 도대체. 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응? 같이 쓰자.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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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성, 백, 성, 그 다음에 백, 백, 그 다음에 백, 성, 성. 맞나? 백, 백, 성, 백, 성,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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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다 썼네. 다 썼네. 그럼 청청청부터 백백백까지 이거까지. 그럼 규칙성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규칙성 보여, 안 보여? 2, 4, 8, 그 다음 몇 가지? 그 다음은? 자, 그럼 이 총 경우를 다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자, 깃발을 하나를, 그래. 그럼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16 더하기, 32까지. 자, 물론 등비수의 합공식 써도 되지만, 그냥 더해. 금방 더하거든. 자, 그래서 몇 가지예요? 62가지. 그럼 왜 이렇게 나왔나? 지금 써보니까 규칙성을 찾았지만, 실제로 지금 세 번째 쓰면서 어때요? 좀 난감했죠? 많으니까. 그럼 첫 번째 두 가지 쓰면서 이게 어떻게 나온지를 생각을 한다면, 잘 들어. 자, 우리가 기회가 깃발 하나밖에 못 둔다면, 깃발 종류가 몇 가지예요? 자, 그래서 한 칸 가지고, 깃발 종류를 생각하면 두 가지. 자, 깃발 두 개를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몇 칸 가지고? 두 칸 가지고, 깃발 몇 가지? 그럼 여기서도 두 가지, 여기서도 두 가지. 그래서 2의 제곱. 자, 그럼 세 번 분다면, 자리는 몇 자리? 세 자리. 깃발은 몇 종류? 두 종류, 두 종류, 두 종류. 그래서 2의 몇 제곱? 됐나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중복 순열이에요. 그래서 중복 순열은 잘 드러나 있지 않고 공식도 잘 쓰진 않으니까 지금 하는 대로 뭐 해봐야 돼? 써보면서 규칙성을 찾아줘야 돼. 자, 써보면서 규칙성을 찾아줘야 돼. 알았냐? 그럼 얘도 한번 해보자. 야, 모수부 몇 가지 있어, 지금? 네. D나 D 두 가지밖에 없죠? 그럼 두 가지 사용해서 몇 개의 신호를 만들고 싶대? 그럼 아까 똑같이 하면 되죠. 첫 번째, 하나 갖고 신호 만들면 몇 가지? 그럼 두 칸 갖고 신호 만들면 2 곱하기 2. 왜? 다시 써도 되잖아요? 몇 가지? 2의 제곱. 세 칸은 2의 세제곱. 됐어요? 자, 그럼 쭉 더하는 거니까 2의 1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 2의 몇 제곱? 돼요? 자, 그럼 이렇게 쭉 더한 게 얼마? 자, 그럼 분기수의 합공식 쓰자. 자, 공비 얼마예요, 이거? 예? 자, 공비 얼마예요? 자, 그럼 2 빼기 1. 자, 초항은 2니까 2 곱하기 2의 몇 제곱?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입니다. 자, 그게 얼마? 200. 자, 그럼 2 빼기 1 계산해봤자 1이죠? 자, 양변 2로 나누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얼마? 돼요? 자, 그럼 2의 n제곱이 얼마? 네. 자, 그래서 2의 n제곱이 101은 나와야 되니까 n은 자연수라 그랬죠? 자연수라 그랬죠? 101에 가까운 얼마를 대입하면 2의 거듭제곱 중에 자, 2의 6제곱이 64예요. 계산해보면 알 거야. 2의 7제곱은 128이에요.
그럼 n은 6이겠어요? 7이겠어요? 네. 6이면 64가지예요. 응? n이 6이면 64가지예요. 그럼 이 n제곱이 최소 100일은 돼야 되는데 64밖에 안 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n은 얼마가 돼야 돼요? 즉 100일보단 더 많아야지. 그래서 몇 가지? 7가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등비수의 합공식이니 뭐니 뭐 옛날에 많이 쓰는데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잖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돼요.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그 다음 16 더하기 그 다음 그냥 쭉 써. 그 다음 그럼 이게 얼마에 가까워야 돼? 돼요? 자, 여기까지 열심히 더했다. 얼마? 방금 해놨지. 60. 방금 2번 문제잖아. 자, 더하기 64까지 더하면 몇 가지? 아, 여기까지 더했잖아.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126. 그럼 아직 200 안 됐죠? 그럼 어디까지 더하면? 그럼 얘는 확실히 200 넘어가지? 그럼 이게 몇 번째인데? 네. 그래서 7. 됐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근데 이거는 비추예요. 등비수의 합공식 쓰세요. 기억해내. 자, 등비수의 합공식은 이렇게 씁니다. r-1분의 a, r의 개수, 마이너스 1. 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에요. a는 보통 초항이라 얘기하고요. r은 공비라고 얘기합니다. 다 알죠? n은 개수예요. 항의 개수. 네. 자, 그럼 이게 중복순열인 이유를 찾아 써야 되는데, 결국 하나죠. 중복이 되려면 모자라. 뭐가 모자라? 중복 안 시키면 안 돼. 즉, 중복순열이 되려면 중복 안 시켜선 얘기가 안 돼. 그게 바로 뭐예요? 중복순열이에요. 자, 줄을 세우다 보니 중복을 안 시키면 줄이 모자라. 그것들은 다 뭐예요? 중복순열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거야. 두 가지를 세 줄을 세운다면 이 세 줄에 대한 두 가지 갖고 표현을 해야 돼. 이제 두 가지 갖고 세 줄 세워야 돼. 그럼 하나씩 쓰면 나머지는 채울 수 있어요? 두 가지 갖고 세 줄을 세우면 한 개씩, 즉 중복이 안 된다면 하나씩 쓰고 나면 끝났잖아. 그럼 마지막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세 줄 세울 때는 당연히 뭐다? 중복순열이다.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돼요. 중복순열인 이유는 써봤는데 모자라. 뭐가 모자라. 말이 안 돼. 그럼 다 중복순열이에요. 자, 넘어가서 4번 봅시다. 자, 3개의 숫자 0, 1, 2가 있어요. 숫자 3개요. 자,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몇 자리? 그럼 3개 갖고 몇 개 만들어야 돼? 4줄 세워야 되지. 3개 갖고 4줄 세워야 되지. 그럼 중복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 그럼 여기 0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0 빼고 몇 가지? 자, 그럼 두 번째는 0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중복되니까 뒤에도 다 곱하면 되죠. 알겠죠? 자, 그래서 2 곱하기 3의 세제곱. 자, 앞에 또 있죠. 수를 만들 때, 즉 정수 만들 때 누구를 잘 보라고? 맨 앞자리 모을 수 없어요?
저번에 정리한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숫자 카드 만들 때, 즉 수를 만들 때는 맨 앞자리 0 올 수 없다는 거, 그거 까먹지 말라고. 정신없이 풀다 보면 그냥 써요. 네. 자, 5번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넘어가서, 네, 사전식별 또 나왔네. 자, 1, 2, 3, 4라는 숫자가 있는데, 자, 이번엔 누구를 허락한대? 네, 중복 허락한대. 자, 몇 자리,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얼마보다 큰 거? 네, 그럼 첫 번째, 맨 앞자리가 2가 되면 되겠어요? 자, 그럼 맨 앞자리 3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럼 이번엔 중복돼요? 이번에 중복된다고요? 3200보다 크려면 뒤에 누가 나와야 돼? 됐나요? 자, 그럼 3002까지 왔어. 그럼 뒤에는 누가 나와야 돼요? 아무거나 나와도 되죠. 왜? 3200보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1, 2, 3, 4잖아. 즉, 3200, 00보단 어떤 수 붙은 게 당연히 더 크다고. 그럼 중복되니까 이거 몇 가지 쓸 수 있어요? 4가지, 3가지. 중복된다니까? 다시 다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게요. 4가지. 여기는. 중복되니까. 그럼 몇 가지? 자, 그럼 두 번째. 3, 2 끝난 거지? 그 다음에 3 다음에 뭐 나올 수 있어요? 중복돼요. 네, 그래서 3, 3. 자, 그 다음은 이제 똑같지? 몇 가지? 자, 그럼 세 번째. 3, 3까지 했죠? 그 다음에 3. 자, 그럼 중복되죠? 여기도 몇 가지? 자, 그럼 네 번째. 자, 3, 4까지 했어요. 3, 5는 있어요? 그럼 이제 뭘로 넘어가요? 바로 넘어가세요. 자, 이미 앞자리 수가 4개가 됐기 때문에 3200보단 무조건 크겠지. 자, 그럼 몇 가지? 몇 가지? 중복돼요. 몇 가지? 몇 가지? 그래서 4의 세제곱 60.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친 것들 다 뭐 하면 돼요? 더해주면 전체 개수겠지. 자,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는 어디부터 생각을 해야 돼? 방금 봤잖아. 자, 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어디부터 생각해야 돼? 즉, 비교 대상이 항상 있죠. 지금 위에 문제에서는 기준을 어디로 둔 거야?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수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기준, 즉 문제에 있죠. 기준을 보고 기준 근처부터 나열을 해줘야 돼요. 자, 위에처럼 기준이 3200이기 때문에 어디부터 나열을 해줘야 된다고? 3200부터 나열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자, 7번도 똑같은 얘기지? 똑같이 하면 돼요. 자, 하지만 맨 앞자리가 뭐가 들어갈 수는 없어? 네, 그거 꼭 생각을 하세요. 아유, 그래. 자, 여기까지 하자. 자, 다음 주 일요일까지죠?